대전 배굴리의 한적한 마을. 쌍둥이 자매 은서와 하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였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단순했지만 어느 여름날 한 남자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뒤바뀐다. 과연 그들의 특별한 선택은 어떤 파문을 일으켰을까?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함께 시작합시다. 대전 외곽의 작은 마을 배굴리에서 쌍둥이 자매 은서와 하영이 태어났다. 두 자매는 평범한 농부 가정의 막내로 어릴 때부터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닮아 마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듯 똑같이 생겼고 행동과 말투까지 비슷해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한 몸의 두 영혼이라고 불렀다. 은서와 하영은 어릴 때부터 항상 함께였다. 학교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 장난을 치는 것, 심지어 아플 때도 같이 아팠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가끔 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한 명이 슬퍼하면 다른 한 명이 곧바로 위로해 주었고 한 명이 기뻐하면 다른 한 명도 함께 기뻐했다. 은서야,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봄날 벚꽃, 나무 아래에서 하영이 물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하나니까. 누구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어. 은서와 하영은 그들의 유대감이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들에게 서로는 전부였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 시간이 흘러 은서와 하영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마을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그들은 여전히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수업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항상 함께였다. 선생님들은 가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 애를 썼고, 친구들은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부러워하며 동시에 신기해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은 단순한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은서와 하영의 가정은 넉넉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농사일로 바쁘셨고 수입은 늘 부족했다. 두 자매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돕기 위해 농사일을 거들었고 때로는 마을의 다른 일도 도왔다. 언니, 우리가 좀 더 크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지. 어느 날 하영이 물었다. 은서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두 자매는 학업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부모님은 그런 딸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감이 커졌다. 많은 친구들이 서울의 대학을 목표로 공부했고 은서와 하영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은서야, 하영아, 어느 저녁 아버지가 두 딸을 불렀다. 너희들 대학 갈 생각은 접어라. 우리 형편에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에 은서와 하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그들은 가족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아빠,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여기서 일하면서 가족을 도울게요. 하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부모님은 미안하셨는지 눈시울을 붉히셨다. 결국 은서와 하영은 마을에 남았다. 그들은 가족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찾아 나섰다. 언니, 우리가 작은 가게라도 열면 어떨까? 어느 날 하영이 제안했다.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마을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두 자매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다. 가게는 마을 중심에 위치했고 기본적인 생필품과 간식거리를 팔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게 운영에 익숙해졌다. 매일 은서와 하영은 함께 일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은서와 하영은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을의 소식을 듣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은서, 하영아, 너희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찼어. 어느 날 박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두 자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은 비록 큰 꿈을 포기했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은서와 하영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 그들은 언젠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느 여름날 민재가 나타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민재는 32세의 서울 출신 사업가였다. 그는 이 마을의 첨단 농업 프로젝트를 투자하기 위해 왔다.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깊은 지식을 가진 민재는 곧 마을의 관심을 받았다. 처음 민재를 만난 것은 그가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러 왔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이 마을의 새로운 민재라고 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서와 하영은 그의 모습에 순간 넋을 잃었다. 서울에서 온 세련된 남자는 그들이 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서고, 은서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자주 가게를 들렀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은서와 하영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오는 것 같았다. 민재는 그의 여행 경험과 서울에서의 생활,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자매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 그들은 민재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너희들도 서울에 와봐야 해. 정말 다른 세상이야. 민재가 어느 날 말했다. 은서와 하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서와 하영은 둘 다 민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그저 동경심이었지만 점점 그 감정은 사랑으로 변해갔다. 하영아, 나 민재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어느 날 밤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언니, 나도 그래.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떡하지? 하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영아, 우리 같이 민재 오빠와 결혼하면 어떨까? 하영은 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은서는 진지했다. 생각해봐. 우리는 항상 모든 걸 함께 해왔잖아. 왜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없을까? 처음에 하영은 그 아이디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떠나는 것보다는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민재 오빠가 동의할까 하영이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진심으로 설득하면 될 거야. 민재 오빠도 우리 둘 다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 그렇게 두 자매는 민재에게 그들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은서와 하영은 여러 날 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어느 맑은 여름날 오후. 민재가 평소처럼 가게에 들렀다. 민재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무슨 일 있나요? 우리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영이 덧붙였다. 민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동의했다. 알겠어요? 저녁에 만나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을 뒷산에 있는 정제서 만났다. 햇살이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가 도착했을 때 은서와 하영은 이미 정제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민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서와 하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 오빠, 우리가 오빠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민재의 눈이 커졌다.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하영이 이어 말했다. 우리 둘 다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두 자매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어떨까요? 오빠가 우리 둘 다와 결혼하는 거예요. 민재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이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잠깐. 민재가 말했다.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오빠. 하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는 정말 진심이에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민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은서와 하영은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떡하지? 언니 하영이 물었다. 은서는 하영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민재 오빠도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 민재는 한동안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은서와 하영은 불안해했지만 그를 재촉하지 않기로 했다. 3주가 지났을 때 민재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재가 물었다. 은서와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가게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민재가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두 자매는 숨을 죽이고 민재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둘 다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서와 하영의 눈에 희망이 빛났다. 하지만 민재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오빠, 은서가 말했다. 하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요. 그리고 오빠도 믿어요.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우리 셋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거라고. 은서와 하영은 기쁨에 넘쳐 민재를 껴안았다. 그들의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할머니들은 혀를 쳤다. 저 미쳤나 봐. 또 다른 이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그들의 용기를 응원했다. 사랑에는 형태가 없는 거야.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은서와 하영의 부모님은 처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딸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민재의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지만 그들 역시 민재의 선택을 인정했다. 결혼식 날, 마을 전체가 술렁였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고 일부는 축하를 하러 왔다. 은서와 하영은 같은 디자인의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민재는 검은 턱시도 차림이었다. 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맹세했고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민재가 말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결혼 후 그들은 민재가 마을 근처에 지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넓고 아름다웠으며 뒷뜰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은서와 하영은 번갈아가며 집안일을 했고 민재는 그의 농업 프로젝트에 열중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의 일과를 나누었다. 오늘 프로젝트가 어땠어요? 오빠 은서가 어느 날 저녁 물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마을이 곧 첨단 농업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하영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가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는 게 정말 기뻐요. 그들의 생활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은서는 민재가 하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질투의 감정이 솟아났다. 하영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은서가 민재와 대화에서 항상 주도권을 잡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민재는 이런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 노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았다. 오빠, 오늘은 내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어느 날 은서가 말했다. 하영은 즉시 반응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제도 언니가 했잖아.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요리를 해볼게요. 이런 작은 갈등들이 점점 쌓여갔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늦게 귀가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빠 은서가 물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자들이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하영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오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은서는 하영의 행동에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민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뭔가 가로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민재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투자자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은서와 하영은 집에 남아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았다. 언니,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감정, 두려움, 그리고 사랑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어요. 은서가 말했다.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맞아요. 언니,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그날 밤, 민재가 늦게 돌아왔을 때 그는 은서와 하영이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은서가 말했다. 민재는 그들 앞에 앉았다. 그는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우린 모두 노력해야 해요. 하영이 말했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해요. 민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매주 가족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시간에는 서로의 감정과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갔다. 민재의 농업 프로젝트도 점차 궤도에 올랐다. 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났을 때 은서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하영도 임신을 했다. 우리 가족이 더 커지네요. 민재가 기쁨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와 하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수근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민재의 농업 프로젝트가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사람들은 그들 가족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은서와 하영의 임신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건넸다. 심지어 처음에 그들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던 노인들도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축복이야. 임신 기간 동안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민재는 두 아내를 세심히 돌보았고 은서와 하영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함께 출산 준비 클래스에 참여하고 아기방을 꾸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질문을 할까? 어느 날 밤 하영이 물었다. 은서가 대답했다. 우리가 특별한 가족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설명해 주면 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몇 달 후, 은서가 먼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두 달 뒤, 하영이 딸을 출산했다. 그들의 집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찾아왔다. 밤중에 울어대는 아기들을 달래느라 모두가 잠을 설쳤고, 육아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끔은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민재가 어느 날 지친 표정의 은서와 하영을 안아주며 말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오빠와 동생이라고 부르며 자랐고, 은서와 하영을 모두 엄마라고 불렀다. 민재는 아이들에게 두 명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행복한 일인지 자주 이야기해 주었다. 마을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처음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 구조에 대해 궁금해하고 때로는 놀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서, 하영, 민재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학교 선생님들과도 협력하여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우리 가족이 특별하다는 건 자랑스러운 거야. 은서가 아들에게 말했다. 하영도 딸에게 같은 말을 해주었다.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의 사랑은 더 크고 특별한 거란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족 구조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왜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달라야 해요? 어느 날 아들이 불만스럽게 물었다. 은서, 하영, 민재는 이런 질문에 항상 진실하게 대답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가족의 역사,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 특별한 가족을 이루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 민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었지.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점차 자신들의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달았다. 한편 민재의 농업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마을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은서와 하영도 각자의 꿈을 이루어 나갔다. 은서는 마을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하영은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업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이는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처음 이 관계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영이 말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를 믿고 사랑했으니까. 민재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셋이 만든 이 가족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점차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진실된 사랑과 헌신을 보며 점차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왔다. 처음에 그들은 망설였지만 자신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동의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은서가 말했다. 하영도 동의했다. 그래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흘러 은서, 하영, 민재는 중년이 되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고, 딸은 인권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그들은 집 뒤뜰에 모여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재가 말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냈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영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들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추억과 감동이 어려 있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그들 곁에 남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으며 진실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어떤 관계도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기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은서, 하영, 민재는 사랑과 존중으로 특별한 가족을 이루며 마을을 변화시켰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전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여러분은 민재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